지금 원산 면 소재지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할 걸로 예상이 돼요. 특히나 지금 318번 국도 라인 같으면 배감이나 그리고 안성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17번 국도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교통의 지옥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웅입니다. 명절들은 잘 보내셨나요? 사실 저는 고향으로 가는 길도 좋지만 사실 저는 임장으로 다니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특히 임장하러 다니면서 강의를 듣거나 다른 유튜버 분들의 유튜브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가끔은 또 운전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또 제 머릿속으로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을 키지 않아도 저는 매일매일 임장 다니면서 제 머릿속에서 방송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키고 하면 내 머릿속에서는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로 하게 되면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50%도 못 쏟아내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조리 있게 하고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더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저의 토지에 대한 실력 쌓기 위해서 방송을 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 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처로 용인 SK 하이닉스를 생각하셨다가 또 많은 분들이 떠나시기도 한 곳인데, 향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10년 이상을 바라다 보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제도와 상황상 투자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 원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엔 분명히 기회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하고 애착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주 제가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인시 초인구 원삼면 SK 하이닉스 부지가 확정 발표가 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건 이제 3년 전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하이닉스의 상황을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부지는 이제 반도체 팹 공장,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 부지, 그다음에 일부 이제 주거 시설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팹 공장이 언제 착공이 되느냐입니다. 이제 팹 공장을 짓는 순간부터 인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시점이 지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용인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팹 공장이 지어지는 곳은 아마 일반 부지들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공사를 할 때 이쪽 부분이 좀 높아요. 우측 부분이. 그래서 우측 부분이 높은 곳은 이 아래쪽으로, 그리고 왼쪽 부분은 평탄화 작업을 해서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구간과 그리고 새로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새로 생기는 이 구간은 고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구간인데, 이 17번 국도에서 이 원삼으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이 라인에서 지금 원삼 면 소재지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할 걸로 예상이 돼요. 특히나 지금 318번 국도 라인 같으면 배감이나 그리고 안성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17번 국도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교통의 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17번 국도에서 원삼 소재지로 들어오는 가장 짧은 구간인 이 구간이 터널화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용인시에 작년 5월에 확정 고시가 된 건데 아마 향후에 어떤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이 이제 터널화 되고요. 터널화 됐다가 이 구간은 또 교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략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용인시 초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 부지는 왜 이곳에 자리 잡았냐라고 보면 도로 여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미 이 라인 벌써 공사한 거 보이시죠? 큰 축에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남용인 IC가 이쪽에 생기기 때문에 남용인 IC를 딱 끼고 SK 하이닉스가 이곳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이제 토지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물론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원주민들 간에 아주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의 측면에서 보면 애가 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원산면 같으면 개발 행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집값 플러스 건축비용 그리고 플러스 지금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땅에서 건물을 져서 직접 임대 주시거나 직접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 얻으신 분들 같으면 너무 선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팹 공장이 지어질 때부터 비로소 2만에서 2만 5천 명이 되는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터닫기를 하거나 협력업체
채 부지 정도 만드는 터닫기 할 때는 장비가 거의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그 정도 3, 4,000명 정도의 인력 가지고는 어떤 원룸의 가격이 50에서 55만원, 60만원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원삼 같으면 지금 원룸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룸 수요들은 단기적으로 부지들 터닫기 할 때도 뭐 수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수요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인력 수요가 폭증을 해야 원룸이라든지 그리고 원룸의 지가라든지 원룸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평택을 잠깐 가볼까요? SK 하이닉스 부지 같으면 원산면에 초근접한 곳 같으면 많이 올라가겠지만 어정쩡한 거리 같으면은 또 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평택도 보면 삼성반도체가 지어지는데 펩 공장이 1기, 2기, 3기, 4기, 이제 5기, 6기가 지어지는데 1기 라인이 지어질 때는 이 1기와 가까운 쪽이 잘 됐어요. 지금 3기를 짓고 있다 보니까 이쪽 수요도 물론 있지만 이 3기와 좀 가까운 이쪽 라인들로 또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서정역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수변 도로가 있어서 막 퀵보드 타고 수변으로 가시는 분들 같으면 이 정도 되면 2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정역에 있는 도시명 생활주택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이제 서정 아트타워라든지 이쪽에 가면은 M스퀘어, 아리스타 이런 지금 도시명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6년 전에 이거 사면 여기는 무조건 삼성반도체 근로인력으로 인해서 수요가 폭증할 거다. 네,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임대는 꾸준하게 나갑니다. 여기가 지금 한 45만 원 정도. 처음에 분양 가격 대비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임대료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바라는 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세를 주더라도 아니면 상가 공실이 나더라도 건물 가격이 올라간 것, 건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토지를 깔고 있으니까 지가가 올라간다는 건데 지가 상승을 바라는 부분인데 이런 소정 아트타워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 대비 그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도 몇 개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서정 아트타워 팔려고 해도 팔려고 하면 팔겠지만 득이 없어서 세금 내고 뭐하면 남는 게 없어서 이자 비용 이상으로 충당을 되니까 그냥 임대 45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초근접한 지역들은 가격대가 꽤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안에 있는 경우 같으면은 깔끔하고 신축이기 때문에 물론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겠죠. 하지만 원산 같으면 처음에는 반도체 폐공장이 착공 시기가 아무래도 2025년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정말 늦으면 2026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인부들이 들어온 시기는 언제다? 2025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2022년 2월이면 한 3년은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의 새로운 인력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그러면 한 3,000명 정도만 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이 그래도 한산했던 곳이 박짝박짝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한 것만큼 급등이 이루어질 정도의 인원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그 정도의 인원 수용 예측은 벌써 3년 전에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가는 이미 그 정도 인원 수용할 정도의 지가가 벌써 돼버렸어요. 왜냐면 이 주변 라인들이 뭐 관리지역도 별로 없지만 어떤 건축행위가 가능한, 특히나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원산면 같으면 건축 가능한 땅이 없습니다. 이런 지금 메인 도로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을길, 마을 도로들인데요. 이런 도로들로는 도저히 충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 위장단 협의회에서 마을 도로들을 좀 넓혀달라고 어떤 구간들 도로를 넓혀달라고 이 시에 건의를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건축행위, 원룸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한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통도로면은 4m 이상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그리고 6m 정도 도로를 확보한 땅이 현저하게 너무 적기 때문에 토지 확보도 어렵지만 만약에 그런 도로를 확보하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거의 평택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벌써 가격대가 그런 도로 중심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룸 업자분들이나 이제 업자분들 같으면 이런 수요들을 예측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평택과 똑같은 반도체고 똑같은 공장이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대상인데 여기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10년 뒤를 보면 좋아지는 건가 봐도 당연한 건데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 2년 뒤 그리고 펩 공장이 언제 지어지는지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정을 하고 원룸이라든지 한밭식당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를 간과하면 큰 돈을 벌려고 들어갔다가 잃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밭식당 부지들 한 6개월만 공사가 딜레이 돼도 1억 까먹는 건 순식간입니다. 원룸들 원자재값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원룸 짓는데 10억 이상 막 들어가죠. 4층짜리 필로티 구조 세워서 만들면
않으면, 그러면 공실이 6개월, 1년 생기면은 이자 비용 감당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다 지금은 어떤 시기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올해 내년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은 땅을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땅은 살려고 하지 않고요. 계속 임장하고 보고 정말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원삼 같으면 양날의 검입니다. 매력적이지만 투자 초보들이 접근하기 너무 힘들고 중수 고수들도요, 투자를 하기가 개인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삼에 대한 돈이 없지 땅이 없냐 해서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돈이 있고 이자를 감당할 여유가 있다면 단기간엔 절대 안 됩니다. 5년 이상을 바라다 본다면 좋은 곳은 확실합니다. 땅이라는 게 보면 사연에 의해서들 땅이 나오죠. 뭐 도로변 주변에 붙어있는 땅이 가만히 있으면 오래 기다리면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당연히 좋아지고 비싸지는 거를 누구나도 다 알지만 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정사가 됐건 어쨌든 땅들은 이유가 다 나오기 마련이니까 또 기다리다 보면 좋은 땅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가는 요 라인과 지금 이 야광마을을 지나는 이 구간은 교량으로 이어집니다. 이 반도체 팩공장이 지어지는 메인 라인에서 바로 연결이 돼서 IC가 원래는 이쪽 고척골마을 있는 쪽에 되기로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 묘지부지 이쪽 라인에 붙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하이패스로 지나가는 구간은 여기 톨게이트는 생기고요. 이렇게 해서 교통의 지옥이 될 것 같아요. 왜 교통의 지옥이 되냐면요, 첫 번째로 이 17번 국도의 너무 작은 사이즈입니다. 물론 뭐 4차선 그리고 5차선인 구간들도 있지만 이곳이 지금도 주말만 되면 교통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임장을 갈 때도 웬만하면 출퇴근 시간을 피하기 때문에 저도 그 퇴근 시간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한 3시 4시 넘어가서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안 가봤던 것 같아요. 거의 죽음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좀 용담저수지나 지금 면소재지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수원이나 쪽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재 IC까지 가는데 40분에서 50분까지도 걸린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 얼마나 더 교통 지옥이 되겠습니까? 이천 하이닉스와의 연계성, 이천 하이닉스 영동고속도로 타고 17번 국도로 내려와서 원산면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저 같으면 운반하는 화물 운전사라면 절대 저는 17번 국도를 안 탈 것 같아요. 그냥 양재 IC로 해서요, 여기 이제 JC가 생기겠죠. 서울 세종 고속도로 다 뭐 어디로 나온다? IC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17번 국도를 이용해서 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대부분 어디로 갈까요? 다 수도권으로 가겠죠. 이쪽 영동고속도로 타고 이 동쪽 우측으로 가는 차량 소통량은 거의 30%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70% 이상은 어디로 간다? 수도권으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원삼 IC는 정말 교통 지옥이 될 겁니다. 원삼에서 나오는 이런 반도체 수급들을 실어서 항으로 보내기도 바쁘고 업체들에게 보내기도 바쁜데요, 기존에 있던 17번 라인에 수용하던 도로 양들도 다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316번 국도 라인은 지옥이 된다.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이미 이런 환경 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도로 시뮬레이션도 돌려봤기 때문에 여기는 교량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교량으로 가서 바로 IC로 들어갈 수 있게, 교량으로 나와서 바로 IC, 나와서 바로 IC입니다. 향후에는 이 반대편에 있는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의 물동량이라든지 이쪽에 또 새로운 도로들이 계획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원삼 IC로 또 오겠죠. 이 구간은 여기서부터는 일단 원삼 IC에서 지금 이 터널 앞쪽까지는 6차선 이 확정입니다. 그래서 6차선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구간인데요, 여기에서 내려오는 차와 들어가려는 차와 다시 들어가려는 차들이 만나는 구간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터널화 됩니다. 자,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렇게 내려와서 사거리 구간을 지날 때 이렇게 터널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하화가 되고요, 지하화가 돼서 뭐 요 정도 구간이 평지였다 올라가는지 아니면 지하화가 됐다가 교량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는 교량으로 지나가고 이 밑에 또 도로를 만든다는 건지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하화돼서 내려와서 교량으로 간다 라는 부분까지는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은 이제 단지 내 도로들, 내부 도로들은 이렇게 쭉쭉 돼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위쪽 연결 도로 라인과 여기는 이제 뭐 확장됐고요, 면소재지 라인들도 이제 고당리로 올라가는 사암저수지로 올라가는 요 라인도 지금은 이렇게 작게 되어져 있지만 당연히 이 하이닉스 도로
도로와 연결되어서 이 사암저수지 쪽도 교통량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선이 확장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릉리 목심리 라인 요 라인들도 이 구간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면서도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요 지도는 아까 그게 끝 라인들이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건소 라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잘리는데 요 라인들이 지금 2차선인데 적게는 4차선에서 크게는 물동량이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은 요 구간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6차선까지 확장이 된다면 도로에 잘 붙어 있는 땅들의 지주분들은 보상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보상이 뭐 농지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보상이 나오는 게 이제 도로 보상인데 그래도 이곳에 아주 근접한 이제 한바식당 할 수 있고 원룸 지을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이곳이 이제 도로로 수용이 돼 버리면 여기 땅을 갖고 계신 이제 지주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잖아요. 일단은 저 같으면은 이제 내 땅이라면 여기서 건축 허가만 받아놓은 거랑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해놓은 거랑은 보상가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곳 같으면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만 시기를 봐서 향후에 건물을 지어놓는 것이 토지 보상을 받는데도 좋지 않을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제 CUG가 일부 확보는 돼 있지만 보니까 많이 확보가 되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땅이 일부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제 4차선이 아닌 안성 쪽으로 내려가는 물동량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6차선으로 만약에 계획이 된다 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는 라인들 보면 지금 안성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 지금 남풍리까지는 탐유곡도 라인이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이 구간이 문제입니다. 어떤 구간이 이렇게 직선화가 될지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고요. 이 구간들 라인들은 그렇게 꾸불꾸불하진 않아서 이런 구간들은 너무 좁아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땅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거의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좁은 라인들은 아무래도 이 옆에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구역을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꽤 한 50m 이상 되는 구간이라 지금 있는 도로를 잘 살려서 아무래도 향후에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안성시와 용인시의 이제 협의가 필요하겠죠. 이 도로 라인들은 굉장히 좋지만 또 평수가 크다면 일부 도로 들어갈 거 들어가도 도로 확장돼서 아무래도 차량 소통이 많아지면 근생을 하게 되거나 어떤 편의점 같은 것들을 해도 굉장히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필지가 작은 부분들 500평 미만, 1000평 미만들은 내가 500평인데 수용이 만약에 한 200평 이렇게 돼버리면 땅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내가 쓸 수 있는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그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SK 하이닉스 부지가 일부 축소돼서 126만 평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량으로 지나간다. 그리고 남용인 IC입니다. 정식 명칭이 원삼 IC가 아니라 남용인 IC는 위에서 아래로 변경이 되었다. 그 변경된 고시 내용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IC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그 주요 진출입로 변경 사항입니다. 그럼 보면은 318 국도 라인 확장 1번이죠. 1번 지방도 318호선 6차로 확장 사업비 나와 있고요. 진입로 2번 이게 이제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4차로로 신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량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3번 진입도로 요 라인입니다. 보계 원삼로 17번 국도로 가는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부지에서 17번 국도로 가는 가장 짧은 거리죠. 지금 요 라인 보계 원삼로 2차로 지금 현재 2차로인데 4차로로 확정이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4번은 어디일까요? 아마 안성으로 내려가는 쪽이 이제 4번이지 않을까 싶은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남용인 나들목 형식을 변경했는데 다이아몬드에서 이제 트럼펫형으로 이제 변경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사업비 증가분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니까 요 진입도로 4번 구간은 SK 하이닉스 쪽에서 부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용인 IC 변경 구간의 일부 구간을 SK 하이닉스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보상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나와서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이렇게 남용인 IC에서 여기도 신호 받지 않고 바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게 되면 쭉 뒤로 병목 현상이 또 이어질 테니까 이제 고가로에서 쭉 스무스하게 올라가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내려올 때는 우회전 차량이니까 바로 우회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IC 지나서 용인 테크노밸리 방면으로는 또 이 구간 여기까지 또 6차선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IC가 바뀐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저도 도로공사 이쪽에 관계된 지주분들하고 도로공사도 같이 몇 차례 찾아갔었고 처음에 저희를 응대해 주신 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좀 고위분들 와도 맞습니다, 바뀝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바뀐 부분을 저는 1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더 알고 있었고, 이곳을 사신 분들은 분명히 위쪽으로 확정된 것들을 보고 이쪽에 샀는데, 이제 개인 재산의 침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선 아무리 개인이 소송을 걸고 반대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얼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 뭐 내부 부채도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로공사랑 협의를 해서 순조롭게 그래도 잘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SK 하이닉스가 일단 이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어떤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해놓고 나머지 7호 17호선이라든가 318 국도라든가 이런 라인들에 대한 또 그 추가 수용이라든지, 그리고 분명히 협력업체 부지 필요합니다. 안성에 협력업체 부지들도 많지만 가까운 곳에도 협력업체 부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맞은편 쪽 계획관리 지역이 아무래도 그런 후보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당리, 사암리, 문촌리 이런 하이닉스와 가까운 부근, 우측에 두창리 쪽으로 가진 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IC랑 좀 가까워야 되고 메인 지역이 아무래도 서쪽이기 때문에 그쪽 라인들과 그 위쪽 북쪽 라인, 동쪽과 남쪽은 중릉리, 목신리, 북가현리 쪽은 이제 안성과 가까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미니 신도시라든지 어떤 건 개발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오폐수 시설 밑에 쪽은 동쪽 두창리 쪽 라인도 우측으로 가도 뭐 크게 확장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과 서쪽의 아주 핵심 지역들이 뜨거운 감자다, 그리고 양날의 검이다, 좋으면서도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얻은 정보들이 있으면 또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